여러분 혹시 관방유적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관방유적은 국경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진이나 영, 보, 책 등 군사적 목적의 시설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러 성들이 이에 속하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군사적으로 쓰인 봉수나 파벌 관련 시설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그중 제주도 관방유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의 방어 역사에 앞서서 우선 제주도의 지리를 설명해드리면 제주도는 동쪽으로는 일본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을 남으로는 유구열도로 둘러싸여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과거 육로를 통해 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의 탐나국으로 존재했던 제주도가 전쟁과는 먼 나라였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실상은 일본 한반도 중국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다른 지리적 특징으로는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현무암이 많으며 오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주의 방어체제의 주요 목적은 외구의 침입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외구들의 땔감과 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구들은 고려 말부터 제주에 빈번히 침입하여 방화, 약탈, 인명살상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추자도 근해에 숨어 있다가 곡물 운반선을 약탈하는 등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수없이 제주에 침입하여 행포를 부렸습니다. 외구 침입에 대비한 본격적인 제주 방어 체제는 고려 말부터 논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충렬왕 28년에 봉수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구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체제 이외에도 1270년 고려의 침몽 정책에 반대하던 삼별초가 제주로 내려와 3년 동안 고려 정부에 항쟁하며 향파 두리성과 황해장성을 쌓는 등 대몽항쟁에 필요한 방어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양선의 출몰 등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방어체계를 갖췄습니다. 상읍성, 구진성 25봉수 38연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읍성은 제주도를 크게 3분할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주도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따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봉수는 전통시대의 횃불과 연기로 군사적인 소식을 전했던 통신시설이었습니다. 돌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오름 꼭대기의 봉수는 대부분 돌로 쌓지 않고 석축함 없이 둥글게 흙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봉덕시설을 하였고 하부에는 배수시설로 도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지로 유명한 성산 일출봉에도 봉수가 있었습니다. 연대도 봉수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통신시설이었으나 봉수와는 다르게 해안지대 구릉에 위치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주도 연대의 모양은 지형지세에 따라 방형, 특히 마름모골이나 원형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주도의 모든 봉수 및 연대가 결국 사라봉수를 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제주목, 제주읍성으로 모든 정보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연대나 봉수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도대불은 관방유적이 아닌 신호유적입니다. 어부들에 의해 축조되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모양이 다르며 현재는 제주에만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내륙 포구들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등대의 기원은 일본인 무역 규칙에 의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등대가 있기 전에 도대불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환해장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영일 작가가 1960년대에 찍은 제주 환해장성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키로 보았을 때 어림잡아도 2m는 훌쩍 넘어 보이는 이 거대한 장성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은 것일까요? 자료에 의하면 이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몽항전을 펼치던 삼별초는 진도에 내려가 싸움을 이어갔고 제주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에 투항한 고려 정부는
세력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삼별초가 부담스러웠고 이윽고 제주도에 장성을 쌓기를 명합니다. 이렇게 제주 둘레 120km에 지어진 환해장성은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대몽황전을 이어나갈 때에도 사용됐습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속 보수되며 사용돼 왔습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환해장성입니다. 총 11곳이 남아있으며 가장 높은 환해장성은 애월 환해장성으로 그 높이는 5m에 이릅니다. 행정적 목적이 있는 읍성이나 진성과 달리 환해장성은 단순히 적을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미가 있는 읍성, 진성과는 달리 환해장성은 주변에 널린 자연석을 엇갈려가며 만든 허튼 층 쌓기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높이나 형태, 두께, 경사도 비교적 다양하며 앞서 말했듯 장성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러한 성곽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것입니다. 환해장성의 주 재료는 제주 바닷가에서 오랜 기간 침식된 현무암 몽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밭의 경계를 나누는 밭담의 돌보다는 비교적 뭉툭한 모습을 보입니다. 환해장성의 형태에는 궁형과 배형이 있습니다. 궁형은 올라가서 적과 싸울 수 있게 만든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단이 있으며 중간중간에 낮은 담인 성곽퀴가 있어 일반 성곽과 같이 전투를 고려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벽형 환해장성입니다. 벽형 환해장성은 올라갈 수 있는 단이 없습니다. 이는 배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궁형과는 달리 비교적 적의 진입만을 막기 위해 세운 장성입니다. 몽골은 고종 18년부터 30년간 7차에 걸쳐 고려를 침략해왔다. 이에 고려조정은 강화도를 임시 왕도로 하여 그 국력의 수십 배나 되는 강대한 침략군을 상대로 끝까지 고려를 지키고자 원종 11년 6월 군사를 규합하여 대몽항전을 결의하였다. 이후 삼별초군은 남하여 진도의 용장성을 근거지로 항전하였으나 원나라 세력에 의해 원종 12년 진도가 함락되고 배중손 장군이 전사하게 되자 김통정 장군이 자녀부대를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 그들은 이곳 항파들의 토성을 쌓고 계속 항전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결국 원종 14년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여몽연합군의 총공격을 받아 항파두리성이 함락되고 삼별초 군사들은 전원 순위하였다. 다음은 토성 축조 과정 모식도이다. 1단계는 공간 구획 및 기저부 석축렬 조석이나 2단계는 영정주와 목주를 세운 후 횡판목을 설치한다. 3단계는 1차 판축 작업이다. 4단계는 1차 판촉면 위로 종판목을 설치한다. 5단계는 횡판목과 종판목 설치 및 고정 작업이다. 6단계는 2차 판축 작업이다. 7단계는 판축물 제거 후 3차 판축 및 내외측 와적측 조성이다. 8단계는 내외피토르 성토이다. 오늘날 관광유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관광요소로서 사람들에게 찾아지고 인식되며 그 수명을 이어나가거나 그저 하나의 존재였던 것으로 잊혀지고 파괴되어 갑니다. 크게 성산일출봉과 환해장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 성산일출봉은 과거 관광유적으로서 제주도를 지켜왔고 현재는 관광유적으로서 제주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때 무분별한 관광, 방문으로 훼손 문제가 대두되었었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성이 인지되었던 성산일출봉은 많은 사람들이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환해장성은 제주도를 지켜온 관광유적이나 사람들에게 그저 돌담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일부 관광객들은 소원들을 쌓고 노는 등 환해장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환해장성에 대해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환해장성 훼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제주도를 지켜온 관방유적이 있었기에 오늘날 빛나는 제주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방유적을 통해 과거의 조상들의 지혜와 제주도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관방유적 중에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관방유적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 유적도 남아있으나 아직 사람들이 모르기에 사람들은 관방유적을 그쳐 돌보듯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관방 유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관방 유적에 주목한 큰 이유는 제주도는 여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섬이란 지형적 특징을 지녔고 그 관방 유적의 체계가 제주도 중심으로 특히 제주성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었기에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관방 유적의 가치가 육지의 여러 다른 관방 유적에 비해 못할 바 없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관방 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